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한 국민 참여 재판이 열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대 최장인 열흘에 걸쳐 진행된 국민 참여 재판 끝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였습니다. 박상용 검사 등의 증인 신문을 거쳐 진행된 최종 평결에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술 제공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후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묘목과 영양식 등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못 봤다라든가 이런 것이지 술 반입 사실이 없다. 이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 상황이고요.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결심 나왔죠. 이미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인가요?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걸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형이 검찰이 한 거고 그러면 배심원단이 회의를 하나요? 네. 아니 그게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네. 그걸 다 들은 배심원단이 뭔가 의견을 모으고 저녁 먹고 이제 의견을 모으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김성태 씨가 쪼개기 후원을 2억 원 정도를 이제 했어요. 예. 근데 그 2억 원 정도를 이 김성태 씨가 할 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간 건데 김성태 씨가 지난번에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그렇지 않다. 그냥 내가 했다.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이제 부합되는 말을 안 해줬고 그때 이강일 의원도 검찰의 기소는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고, 네. 근데 방용철 씨는 또 나와가지고 그렇죠. 검찰의 기소가 맞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했었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심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때 수해났었을 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구형. 500만 원이요. 3천만 원. 예, 바로 잡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 묘목을 소나무 이제 금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그때 보내줬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내면서 이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그랬느냐? 금송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비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금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짜리를 경기도에서 얼마짜리를 보냈냐면은 그때 한 그루당 2,000원, 비싼 건 8,000원 이제 이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보내주셨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통일부하고 이제 이 관련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공무원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못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북한이 물건을 못 보내게 그렇죠. 되잖아요.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내게끔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나와서 공무원들이 그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은 5년만 키우면 이거 한 그루에 1,000만 원도 넘는 게 되는데 이걸 보내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가 북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보내기로 얘기됐던 건 묘목이었는데 이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으니까 검찰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뇌물로 이제 일부러 이제 북한에다가 잘 보이려고 돈을 쓴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단가가 세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또 배심원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봐야 되고, 예. 이제 연어하고 술 같은 걸 마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가 이제 이번에 또 위증과 관련해서 그렇죠. 거짓말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간 건데.
그거가 관련해서 이미 현장 검증도 했고 실제 그 연어 술 파티가 열렸다고 하는 영상 녹화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고 예. 그 안에서 그런 걸 먹는다고 해도 술이 아닌 예를 들면 이런 생수병에다가 이제 생수병에 소주 같은 소주 게 담았다는 들어가면 이게 거죠. 생수인지 사실 소주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교도소에 있던 죄수분이 나오셔가지고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되게 우리 이 구치소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술 먹었다는 말을 해서 우리들이 모두 깜짝 놀랐고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계속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술 냄새가 뭐 어쩌고 했는데 그 술 냄새는 안 나는 것 같. 그러니까 술 냄새는 원래 이렇게 이 정도 해도 안 난대요. 이렇게 먹어도.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가 술을 따라줬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박상영 검사도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그분의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또 한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이게 뭐 기사가 몇 개 나왔던데 진술 세미나 그건 망상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증인석에서 했던 얘기가 있고 나중에는 방청석에 앉아서도 막 말을 했다면서.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어제는 또 괜히 나타나가지고 난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거짓말 탐지기 또 조사 받게끔 해달라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이화영 씨는 받아가지고 이게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그렇죠. 김성태랑 또 박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있는데 이 사람들 받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화영 것만 이제 진실 반응이 나고 대검찰청에서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진실 거짓말 탐지기 이상한데. 반응을 받게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또 어제 끌었던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 중에 하는 건데 재판 과정 중에 뒤늦게 하겠다는 게 어, 무용하다는 어, 어, 걸 어. 그 누구보다 잘할 만한 사람이 그런 소란을 피운다는 건 너무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심원들이 듣고 뭐라고 판단을 해줄지 이게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제 저녁 먹고 와서 배심원들이 회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텐데 배심원들이 12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7명은 진짜 배심원이고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에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5명은 집에 가라 그래요. 밥 먹고 나서. 본인은 몰라요? 네, 본인은 얘기인 걸? 몰라요. 아, 우리도 우리도 논의에는 몰라요. 같이 참여를 하는구나. 네, 왜냐면 처음에 배심원들 몇 분이 예비라고 하는 거를 표를 다 뽑아놨어요. 근데 그걸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판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보지 않고 그냥 넣어놨기 때문에. 그럼 저녁 먹은 후에 그걸 까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까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번, 3번, 5번, 7번이 뭐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돼. 그럼 열흘 내내 고생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은 판결에 반영이 안 되는 안 돼, 거예요. 안 평의에 돼요. 아예 참여를 못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야, 이거 이유가 쇠법이네. 있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쇠폭이 뭡니까? 쇠폭이 진행자가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한 뭐 9명, 11명까지 원래는 배심원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효율성을 위해서 판사가 이제 그 결정을 해요. 이 배심 재판에서는 7명이 배심원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5명을 만들어놨냐면 일부러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열흘이나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열흘 하다가 누구는 갑자기 다쳐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그래서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통상보다 달리 하는구나. 야 이거 결론이 뭐 언론에 나오는 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나온다라는 너무 기대가 얘기들이 되는데?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길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해서 맞아요. 하는 거죠. 그냥 예. 축복하니까. 근데 제가 뉴스 보다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이번엔 증인 선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예. 했어요. 증인 선서를 하고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 자기가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피고냐? 난 증인으로 왔는데 어머 피고는 증인은 질문을 받는 사람인데 이화영이다. 검사 비위에 대해서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 뭔가 재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엔 말씀하셨지만 멘탈이 좀 나간 좀 것 같아요. 조급해 16일 날은 증인으로 증인석에 왔고 어제 17일 날은 그게 없는데 그냥 그냥 법정에 얼굴만 너무 나타나가지고 이상하네요. 일종의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원래 어제는 이 배심 재판은 추첨을 해가지고 추천권을 가진 방청인만 그랬구나. 들어올 수 그렇죠. 있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난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답답하다 그러게 그러면서 멘탈적으로 기회를 되게 달라. 불안해 보이네. 그러니까 되게 예.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보다. 어찌됐건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재판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보이세요? 아니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막 뭐라고 아니, 말할 그러니까 수 분위기라는 게 없고 있어요. 우리의 분위기는 배심원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현장 감독도 잘했고 실제 그 당시에 검사도 아까 진술 세미나가 있을 수 없다 막 그랬잖아요 박상용은. 근데 거기 있던 3명의 이 검사 공판 검사로 들어온 수사 검사들이 사실 이제 공판 검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사 검사들이 다 그때 지나면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허. 근데 이 검사들도 그 진술 세미나 관련해 가지고는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았었어요? 그때 뭐 먹었어요? 막 이런 거 어, 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외부 음식 반입됐었었고 외부 음식이 반입되는지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내가 물어봤었고 어허. 검사들이 그러면 이 검찰청 안에 있는 매점에서 사다가 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이래요. 예. 근데 박상용 검사는 외부 음식 반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막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 그럼 벌써 박상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다 안 맞는데 검사들은 여기서 약간 질문이나 이런 거 혹은 뭐 자기가 설명할 때 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검사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대는 이게 정말 판단 제대로만 해주시면 그리고 되게 열의에 넘쳐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좀 무죄 나오거나 공소 기각 나오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결론을 봐야죠. 아무튼 이 배심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제가 오늘 아침엔가 그 빨간 아재 박효석 기자 그 그런데 맨날 들어오죠. SNS를 봤는데 이 재판을 계속해서 참여를 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단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낯이 익는 분들이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법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대요. 9시 반부터 시작이고 밤 11시에 끝나기도 하고 9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늦게 끝났는데 오늘 아침 일찍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 잘해줄 것 같다 그런 기운을 느꼈다 뭐 이런 SNS 글이 있었는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배심원단이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공소권 남용이 맞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 공소 기각이 되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조차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니다,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핵심 혐의를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뇌물 받은 혐의, 그렇죠? 요거 있고 대북 지원 사업함에 있어서 이걸 뭐 강제성이 있느냐 뭐 이것도 볼 것 같고 연어 술 파티 요게 이제 또 제일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판결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선 김성태 회장은 뇌물 받은 사안은 아니고요. 예.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이제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을 이화영이 사주했다. 뭐 이런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인데요. 불법 정치자금. 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당시 이재명 캠프의 후원 기조는 고액 후원은 안 받고 모두 다 일반 국민들의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 원,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을 다 모은다라는 게 기조였고 예. 그렇게 모아서도 하루 이틀 만에 다 찼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예, 그런 과정에서 후보의 기조에 반하는 그러니까 나는 소액 후원을 다 할 거야 이랬는데 캠프 관계자도 아니고 정치적 지인이 그 기조에 반하는 고액 후원을 몰고 왔다. 이거는 사실은 후보에게 혼날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것 역시 김성태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여론은 위증죄 사건에 좀 집중돼 있긴 하지만 그게 위증죄 사건이 이제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저는 사실은 대북 후원, 대북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들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서 한국의 대북 지원 사업가들을 아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대북 지원 하시는 분들, 북한 사업 하시는 분들, 북한 활동하시는 분들을 아예 초토화시켜 버렸고 저는 이 부분이 회복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기도가 민관과 함께 북한에 지원한 사업을 버블 잣대를 갖다 대고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고 조작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겠다고 칼을 들이댄 겁니다. 예,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판단하는 부분이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엄중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증 사건. 위증 사건은 지금 정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일날 아침에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한테 술 가지고 와라. 특히 생수병에 담아와라 하는 내용도 있고 술을 산 영수증도 있고 정황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물이 담긴 페트병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교도관의 증언도 있습니다. 단지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박상용 등 검찰 관계자들만 음식을 먹은 건 인정하지만 술을 안 먹었다라고 주장할 뿐이고요. 더욱이
그 이화영 부지사의 옆방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는 독방이었으니까요. 옆방에 홍거실이었는데 옆방에 있었던 재소자가 아, 그렇죠. 증언이 있더라고요, 또. 네네, 그날 이화영 부지사가 늦게 복귀를 하면서 본인과 눈이 마주쳤고 본인한테 내가 검찰에 술 마시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날 밤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만 했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온수 샤워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 시간 있을 때, 그리고 일반인 접견 면회를 할 때 면회 대기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마치 이제 고속버스 대합실처럼 좀 혼란스럽대요. 그럴 때마다 재소자 간에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검찰에서 술 먹고 왔다라는 것이 교도소 내에서 되게 회자가 돼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물어봤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본인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테이블과 테이블에 누가 어디 앉았는지 좌석 배치까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페트병에 술을 담아 와서 종이컵에 따라줬다라는 설명까지, 구체적이네요. 예, 네. 설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걸 기억 못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었는데 재소자가 나와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향후 한 1년쯤 후에 내가 이러이러한 허위로 사건을 터뜨리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1년 전에 재소자들한테 이런 허위 정보를 이야기했다라는 가설이 안 된다면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이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당시에 미래를 예상을 하고 네네. 미리 그런 허위 정보들을 재소자들한테 얘기해서 회자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예. 설주환 당시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 당일에 저희 방문을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주환 변호사의 그러한 발언이 거짓인 건 명확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출정 일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관리한 기록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그날 저녁에, 오전에는 뭐 15층에 있었지만 저녁에는 13층에만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설주환 변호사는 그날 저녁에 15층과 13층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설주환 변호사가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는 그날 저녁에 내가 이화영 부지사 곁에서 떨어진 시각은 6시 10분에서 7시까지 50분밖에 없다. 예. 이 50분 외에는 항상 내가 이화영 곁에 있었고, 근데 내가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해당 술자리는 없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나왔냐면 6시 10분부터 7시 외에도 13층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시간이 수차례 있었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영상 녹화실 안에 안 들어갔다. 1300, 들어가지 않았어요? 1313호실은 갔지만 영상 녹화실 안에는 안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설주환 변호사 이야기했었던 것, 내가 이화영 부지사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6시 10분부터 7시까지 50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엔 이화영 부지사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봤으면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신뢰할 없네요. 수 없죠. 예. 또 하나는 1313호실 갔을 때 술 냄새도 안 났고 음식물 그렇게 냄새도 얘기했죠. 안 났다. 만약 그런 자리가 있었더라고 하면 내가 냄새를 맡았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음식물이 반입돼서 음식물을 먹었다라는 거는 교도관이나 쌍방울 관계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설주환 변호사는 음식물 냄새도 못 맡았어요.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설주환 변호사의 주장의 신뢰성은 이미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어디에 진술을 진실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고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총 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예.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 그리고 해당 술을 반입한 걸로 의심되는 박상우이라는 쌍방울 계열사 이사. 이게 3명이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고, 네. 나머지 2명은 최초에는 응하겠다라고 했다가 탐지기 조사 통보가 가니 마음을 바꿔서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은 거는 이화영밖에 없고, 이화영 부지사는 진실 반응.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는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청에 가서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조사는 대검에서 장비를 들고 수원지검으로 와서 직접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뭐 생리검사라고 하는데 그냥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엘리트들이 수원지검에 직접 와서 본인들 장비를 들고 직접 와서 조사를 했고 보통 이런 조사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와서 하루 종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5월 17일 저녁에 연어술 파티가 있었냐라는 이 팩트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초지일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김성태와 박상웅 등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거 증거물로 채택을 했나요, 이거를? 증거물로 채택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형사법 체계 하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핵심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배심원에 대한 배심원들에게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팩트다라는 심증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판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이것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북한에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준 것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냐 이재명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역시도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하면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도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지금 한 핵심적인 3가지 혐의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유죄가 날 경우에는 그 구형이 선고가 징역형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혐의인가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구형을 다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니까 명확하게 2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예,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징역 2년 구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구형했는데 결과는 이제 무죄로 예상을 하신다. 공소 기각 내지는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을 하면서 여러 동안 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도대체 왜 이런 무의미한 재판을 무의미한 기소를 해서 사법 자원을 낭비하냐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고 하면 유죄 선고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